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호보큰 열차 사고.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뉴욕 총영사관의 역할을 다시금 알아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노동허가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우체통에 넣은 수표만을 누리는 일당이 최근 플러싱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올해 10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뉴욕시가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뉴욕시립대 퀸즈 칼리지에 테크 인큐베이터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10월 말 이내에 맞을 것을 공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월 30일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진 호보큰 열차 사고. 뉴욕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뉴욕 총영사관의 역할을 다시금 알아봅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호보큰 사고,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최소 10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호보큰 사건 관련해서 저희 공관에서는 한국인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미국 당국에서도 저희들의 요청사항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되면 저에게 알려주기로 답변이 돼 있고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보큰 열차 사고와 같은 문제뿐 아니라 소매치기,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당했을 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권과 위임장, 가족관계 등록 신고 등도 민원실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공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취약한 전화를 할 수 있는 번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영사들이 24시간 전화를 받아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관광객 등의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영사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스트 57번가와 파크 애비뉴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민원실은 6층에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보성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조를 전개해 나갑니다. 뉴욕 한인회는 30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이용부 보성군수와 보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성군과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에서는 보성군의 우수한 녹차를 공식 의전용 음료로 지정해 제공하기로 했으며 보성군은 이번 코리안 퍼레이드를 포함한 뉴욕 한인회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의 노동허가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 27일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의 노동허가 정책이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해당 정책이 적합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이 정책이 미국의 근로자들의 임금 고용 조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세이브 잡스 USA는 해당 정책이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받아 국토안보부도 이 소송의 기각을 청구했었습니다.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이 올해 10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이 지난 2015년 연방교육부 발표한 이후 2017년에서 2018학년도 접수 개시일이 종전보다 2개월이 앞당겨졌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연방학비 보조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관련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뉴욕 시립대 퀸즈 칼리지에 테크 인큐베이터 센터 TIQC가 오픈했습니다. 퀸즈 칼리지에 둥지를 튼 테크 인큐베이터 센터는 대학 측과 뉴욕시의회가 마련한 테크놀로지 전문 인큐베이터입니다. TIQC는 강의실과 컨퍼런스룸은 물론 앱센터,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장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TIQC를 이용하려면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티넥의 홀리네임병원에서 유방암센터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센터 측은 디지털 3차원 유방 촬영기의 도입이 유선 조직이 풍부한 동양 여성들의 진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에서 유방암 센터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원 측은 새롭게 오픈한 센터가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방암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Enjoyable experience as best it can be under the circumstances, and to provide housing for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vailable in breast imaging anywhere in the metropolitan area. Backed by a team of mammographers that are the most skilled and highly trained anywhere in the world. 홀리네임 병원 유방암 센터는 디지털 3차원 유방 촬영기 3D 맘모그래피를 도입했습니다. 관계자는 이 기술 도입이 서양인에 비해 유선 조직이 풍부한 치밀력 유방을 가진 한국 등 동양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여성분들에 비해서 그 댄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섬유질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매모그램 할 때 잘못 그 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래도 다행히 그 2D에서 3D, 그러니까 3D로다가 유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안 여성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방암을 극복이라든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 진단이에요. 빨리 크기 전에 뭔가 만져지기 전에 진단하는 것이 조기 진단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모그램을 찍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 매모그램 찍는 그런 센터가 되는 거예요. 홀리네임 유방암 센터는 한 곳에서 유방암 관련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을 10월 말 이내에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날이 부쩍 쌀쌀해지면서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감이 걸려도 감기로 생각하고 자칫 방치해 큰일을 겪는 일도 발생합니다. 29일 워싱턴주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관리자 탐 브리든 박사는 독감은 감기와 전혀 다르다며 독감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Flu is serious. Flu is unpredictable. Flu often gets not enough respect. First off, people sometimes don't understand what flu is. It is not the common cold. A staff member of mine last year got the flu and was severely ill. Young, healthy woman, thought she was going to die. She was desperately ill, really scared, sicker than she'd been in her life. That was flu. So flu each year send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o the hospital. In a bad year, kills up to 49,000 Americans, including elderly, people with underlying conditions, and infants. 하지만 그는 독감 예방접종이 독감과 이에 따른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If we could increase vaccination coverage in this country by just 5% more, that would prevent about 800,000 illnesses and nearly 10,000 hospitalizations. 더불어 그는 예방주사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주가 걸리는 것을 염두에 둘 것과 예방접종 시기를 겨울까지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올 10월 말 안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하루 라떼 한 잔을 줄이면 100만 장자로 은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재정 전문가 출신인 바크는 한 잔에 $4에서 $5짜리 음료를 자제한다면
65살 은퇴할 때 적지 않은 돈을 통장에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크는 통장에 소규모의 액수를 매일 또는 매주 자동적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면 투자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하루 5달러를 10% 이자율에 30년 동안 저축할 경우 투자 원금은 56,720달러에 불과하지만 투자 또는 이자 소득은 288,874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피자 가게에서 주문을 받아 결제도 하고 피자도 직접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피자 가게. 주문을 받아 결제를 하고 피자를 직접 만들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로봇.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피자 가게인 줌피자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직접 피자를 제조합니다. 화제가 된 줌피자의 창업주는 로봇 도입의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드러냈습니다. We spend less money on repetitive labor, so things like slicing pepperoni or applying cheese. We automate those repetitive tasks so that we can spend more money on higher quality ingredients. 로봇을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줌피자. 그 맛은 어떨까요? It's delicious. It's always hot and fresh when it comes. And I mean, it's great that they're making it, but I can't tell the difference that it's made by a robot versus a human. 스즈키 씨가 피자를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일반 피자의 45분보다 훨씬 빠른 22분. 그만큼 피자 식감도 눅눅하지 않고 신선합니다. 더욱이 줌피자는 이번 가을부터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배달 트럭 내 56개의 오븐을 설치해 배달 중 식지 않게 피자를 다시 한번 굽습니다. 이 역시 로봇이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줌피자는 첨단 로봇 기술을 통해 42조 9천억에 달하는 미국 피자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차츰 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군 성산리의 성산포대로 결정했지만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제3부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처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 클로로이소치아 졸리논과 메소이소치아 졸리논 혼합물 CMIT, MIT가 포함이 된 10개 업체 149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679개 전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물질이 확인돼 모두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MIT,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입니다. 네, 오늘 뉴스투데이가 만난 사람은 뉴욕 가정상담소의 김봄신의 소장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10월 가정폭력 예방의 달을 맞아 몇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김봄신의 소장님 스튜디오로 모셔 진행되는 행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10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에서 가정폭력방지 침묵행진을 진행하시지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가정폭력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마스크를 쓰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사인데 행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은 가정폭력 인식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는 10월 7일 금요일 저희가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고요. 이번이 19번째인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또 구호가 있는데요. Love shouldn't hurt. 사랑은 상처 주지 않아요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와닿는데요. 대개 가정폭력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게 돼 피해자는 더욱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이게 또 반복된다는 것에 있어서 더 심각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침묵하지 않을 어떤 용기 있는 메시지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가정폭력 하면은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금전적인 폭력, 또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으셨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좋고요. 또 부부간의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 학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꼭 그 부부간의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는 저에게 24시간 핫라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얼마나 됐죠? 198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뉴욕 가정상담소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핫라인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때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 그리고 상담 서비스, 상담도 물론 가정폭력도 있지만 사실 뭐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민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이민 서비스, 그 외에도 저희가 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집에서 여성분들이 아이들과 집을 나왔을 때 있어야 하실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쉘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장기주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호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플러싱에 계신 분들 혹시 자녀분들 필요하시면은 저희 호돌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가정폭력이라는 게 꼭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th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인데 가정폭력 인식을 높이고자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만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양하게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서비스를 해도 저희 사회에서 알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묵 행진도 하고 퍼플 5K 런도 하고 크게 연례 만찬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일일 밥집도 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기금 모금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런 거 겪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주변에 겪으시면 또 아무도 안 겪으시더라도 그런 걸 알아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겪는 분들이 계실 때 저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가정상담소 김봉신의 소장님이셨습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 뉴욕에서 한 용의자 무리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3명의 용의자는 미니밴을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소매치기 등을 하다 비번인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이어 출동한 경찰들과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격전 끝에 뉴욕의 어빙턴 애비뉴와 놀스 7번가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또 다른 용의자도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했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무기는 목격자의 신고로 발견돼 경찰이 회수했으며 이들은 체포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 중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브루클린 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시민이 한 여성의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리츠네 올드 헤드 파크 내 스케이트파크 내에서 의심이 없는 여성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감식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남자가 실종이 돼 경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남성의 어머니에 따르면 21살의 남성 디케이터 부대는 오늘 아침 비비탄 총을 들고 경찰에게 총을 맞아 죽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정신질환을 겪은 바 있으며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플러싱에서 최소 7번의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2명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토요일 41 애비뉴 지앤 키친앤 베스라는 가게에 침입했다. 감시 카메라에 절도 행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날 총 $800의 현금과 랩탑 컴퓨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2명의 남성 절도 용의자들은 지난 3월부터 총 7건의 플러싱 일대 절도를 일삼아 $8만 넘는 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무기력한 대응에 시리아 알레포 사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30일 지난 2주간 동안 시리아 알레포에서 어린이 사망자 106명을 포함해 338명이 숨졌고 총 84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WHO 측은 즉시 살인 행위와 의료시설 공습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부상자와 환자만이라도 치료를 위해 알레포를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핵과 미사일을 일삼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강 통신협회, 스와이프트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스와이프트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국들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스와이프트가 아예 북한과의 거래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보고되는 동남아시아 11개국에 대해 임신부 방문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대상 국가는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동티모르, 몰디브 등입니다. 중국 정부가 10년 만에 옥수수 수출을 허용함에 따라 미국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미 공급 과잉인 전 세계 옥수수 시장에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중국마저 수출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번 수출 허용 조처는 최근 옥수수 품작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나와 옥수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10월부터 뉴욕시에서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우버 플러스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다른 승객과 합승하는 프로그램인 우버풀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하차 모두 맨해튼 125 스트리트 남쪽인 경우로만 제한되며 요금은 10월 1일에서 14일 2주 이용이 $100, 10월 전체 이용은 $200입니다. 구글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카풀 서비스 웨이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웨이즈 라이더 앱을 내려받아 구글의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를 쓰는 운전자들에게 출퇴근, 차량 동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지난 5월 샌프란시스코의 제한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 몇 주간에 걸쳐 샌프란시스코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좋아하는 상대를 싫어하게 만들거나 싫어하는 상대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상대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를 조작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정보 중 누구를 기억하는 뇌 속의 특정 영역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영역의 신경세포를 조작해 잊었던 상대를 생각나게 하거나 특정한 상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뉴욕의 명물인 샌드위치 식당 카네기 델리카트슨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1937년 개업한 이후 79년 동안 이어온 영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이 식당은 두께 4인치 정도의 두툼한 유대인식 샌드위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잔뜩 찌푸린 표정의 하늘이 9월의 마지막인 오늘 종일 계속됐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온종일 잔뜩 낀 구름 때문에 수시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10월 2일인 일요일도 구름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비도 잠시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4도, 섭씨 18도로 예측됩니다. 3일인 월요일은 오전에 다소 낀 구름이 오후부터는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로 예측됩니다. 4일인 화요일은 대체적으로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 섭씨 14도로 서늘하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져 아침과 밤 시간대 비가 추적추적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